정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체포 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될 때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응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있고요. 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 안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사건의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또 영장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영장 실질 심사에 어떤 것들을 빠르게 좀 준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콤팩트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이 사건 전체를 다 관장해서 나의 유죄나 무죄를 결정해 주시는 판사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장은 영장 전담 판사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당직 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영장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됐던 내용들,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건 당시에 나와서 이제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의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요건들이 결국 판사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걸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장의 요건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주요하게 보는 몇 가지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영장 기각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건이 이제 특수 존속 협박, 그리고 특수 존속 폭행 치상.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존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했던 범죄였는데요. 망치를 들고 협박을 하고 스테인리스 전기포트를 가지고 아버지의 머리를 쳐서 상해를 입혔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이었기 때문에 이게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고, 또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약간 특수했던 게 이제 아버지가 평소에 좀 이렇게 가정폭력을 자주 일삼고 있던 분이셨고, 그래서 그 사건 당일에도 어머님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초동 조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이 피의자는 구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상황들을 판사님께 최대한 잘 설명을 하고, 또 혐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 이런 상황이 왜 펼쳐지게 됐는지를 잘 설득을 함으로써 판사님께서도 조금 그래도 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처해 주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의 사건을 지금 즉시 확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구속영장 사건은 기본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포가 됐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영장 실질 심사도 거기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 3일 내로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고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서 지금 내 사건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라는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변호사님한테도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 필요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영장사건의 특성상 우리가 막 며칠 있다가 의견서를 내고 그런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장사건은 대부분 변호사들이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하고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가족들하고도 미팅을 하고 가족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은 하루 안에 빠르면 뭐 반나절 안에도 준비를 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접견을 해서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할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라도 뭐 동일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당장 영장실질심사를 좀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좀 있는 사안이라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